현재 전 세계 최대 관심사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 의원 중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인 2020년 11월 5일 11시 50분 기준으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당선을 위한 최소 선거인단인 270명 중 264명을 확보하여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표 과정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예측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던 걸까요? 여론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표본조사의 신뢰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출구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투표가 끝난 후 바로 출구조사를 발표하여 당선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음과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구조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적혀있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 수치를 95%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총 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77.2%인 3,280만 명이었습니다. 출구조사는 이렇게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하였는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투표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3,280만 명을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쉬웠다면 구태여 투표일을 따로 지정하여 투표를 하는 의미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조사란 표본 집단에 대한 조사 결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출구조사,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 등 대부분의 많은 조사들이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령 출구조사의 경우 전체 투표자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고 출구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5명 중 1명씩을 골라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를 표본 추출이라고 하며 추출된 표본의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투표장 출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출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출구조사는 본 투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투표자의 연령, 지역, 계층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출구조사는 이렇게 전체 투표자 3,280만 명 중 8만 9천 명을 표본 추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표본 조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조사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피자를 시켜주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반 아이들 3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합니다. 전체 학생 중 20%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귀찮았던 나머지 앞자리에 앉은 10명의 아이들에게만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질문하고 마는데요. 우연의 장난처럼 이 반에서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는 모든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60%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할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파인애플 피자를 시키는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에 의한 편향은 모집단의 특성을 심각히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다루는 조사자들은 표본 조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일정한 조건 내에서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요. 이러한 추론을 위해 신뢰 구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신뢰 구간이란 표본을 통해 얻은 값을 바탕으로 실제 모집단의 값이 포함될 수도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설명하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19대 대선 출구조사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신뢰도 95%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8%는 똑같은 조사를 표본 추출부터 결과 산출까지 100번 반복하였을 때 95번은 출구조사 결과 0.8%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투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문재인 후보가 얻을 득표율이 40.6%에서 42%일 확률이 95%라는 뜻이며 반대로 40.6%에서 42%가 아닐 확률은 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실제 득표율은 41.08%로 출구조사 결과 오차 범위 이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차 범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표본 오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는데 어려운 내용이니 간단하게 보면 맨 우측 분모에 표본의 수의 제곱근이 있습니다. 분모의 수가 커질수록 그 수는 작아지기 마련이니 표본의 수가 클수록 오차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표본의 수가 모집단의 수에 가까워질수록 표본 오차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표본의 수와 모집단의 수가 같다는 것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니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조사의 정확도는 항상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936년 대선에서 루즈벨트와 랜든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잡지사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사 잡지를 구독하는 구독자와 전화번호부에 적힌 사람들 1000만 명에게 우편을 보내 무려 240만 명에게 회신을 받았고 이 결과 랜든의 압승을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선 결과 루즈벨트 후보는 압도적인 격차로 랜든을 가볍게 누르고 당선되게 되었는데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예상과 무려 18%의 차이가 실제 선거 결과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호소에서 배급된 식량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전화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공화당의 랜든을 지지하였습니다. 즉,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랜든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계학에서는 선택 편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1500명이라는 훨씬 초라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확한 예측을 한 기업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갤럽입니다. 갤럽은 수는 적지만 다양한 유권자 계층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루즈벨트의 승리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이 선거를 계기로 갤럽은 세계적인 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본 추출을 잘 하였다고 해서 정확한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의 경우 비교적 정확한 표본 추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원인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트럼프 후보는 막말과 기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생기는 오류를 비응답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의 결과를 보고도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중한 표본 선택 방법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사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통계 자료를 손쉽게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그래피아 블로그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